충북 판세 분석에 따른 여야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 후보는 물론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해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구청 청소차에서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린 페인트 스프레이 수십 개가 폭발한 건데 다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정부기관으로 착각할 만한 업체명을 써가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가 충청권인데요. 충북에서는 판세 분석에 따른 여야의 전략이 서서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 정우택 도당위원장 등이 모여 지방정권 교체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판세가 유리하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잘못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바꿔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충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없이 후보별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합 열세로 판단하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선거에는 당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에 나선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상대 후보 공격은 후보 측이 아닌 당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한 후보를 향해 세금 체납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비판하는 논평을 닷새 동안 4건이나 내놨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 후보 측은 세금 체납 경위는 해명했지만 다른 사안의 경우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세에서 앞선다고 보는 만큼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후보 검증을 내세워 김영한 후보의 아킬레스건 찾기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약이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판세를 뒤집기 위한 선택지는 한정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충청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의 대결 양상도 정치 대결의 색채가 짙어지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불과 2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공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는 물론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해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파란 현수막 아래 전직 국민의힘 단양 청년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단양 사무소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근 단양군수 후보 대신 상대당인 민주당 김동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뜻을 함께 집단 탈당한 청년 당원들이 130명에 이른다며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현직 류한우 군수가 탈락한 국민의힘 공천 과정. 애초 류 군수는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경쟁 후보들의 이의 제기로 경선을 치르게 됐고 결국 탈락해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함께 단양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괴산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괴산군수 후보 경선에서 밀린 뒤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정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이차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사퇴했고 비상식적인 중앙당 방침에 제가 반발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던 거고요. 같은 선상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성엽 예비후보와 함께 공천에서 탈락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이준경 예비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송인원 후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 신인으로서 좀 급하게 결정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보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로, 공천 경쟁자에서 다시 지지자로, 반전의 선거판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30대 충주시장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강문성 후보는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꿈을 안고 충주를 역사문화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100일간의 산후도우미 지원, 상급병원 유치 등의 공약 등을 내걸었습니다. 강 후보는 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했으나 불통의 공천 과정으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충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가 민주당 윤석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영철 후보는 자신의 사진 아래 금권선거 돈봉투라고 쓴 카드 뉴스가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발송한 윤석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8일 벌어진 경로당 10만 원 봉투 사건은 자신의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 한 일이었다며 금권선거 행위자로 오인하게 한 윤 후보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탈락 이후 2주가량 칩거했던 연종석 전 증평군수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였던 이재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연종석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악화된 당내 사정과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려 지역정치와 인물이 실종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재영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증평군수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영, 국민의힘 송기훈, 무소속 윤혜명, 민광준 등 4명으로 충주시장 선거와 함께 충북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구청 청소차에서 갑자기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린 페인트 스프레이 수십 개가 폭발한 건데 다 사용되지 않고 스프레이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멈춰선 청소 차량. 적재함에서 갑자기 새빨간 불꽃이 터져나옵니다. 폭발이 계속되면서 쓰레기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차량 위로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오전 9시쯤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매립장으로 향하던 청소 차량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갔고 현장을 나와 보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터지는 상황이었고요. 폭발은 약 10분간 10차례 넘게 이어졌고 119가 출동하고 나서야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폭발 직전에 수거한 페인트 스프레이가 적재함 안에서 터진 건데 그 양만 50개를 훌쩍 넘습니다. 스프레이통 안에 남은 LPG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LPG 가스가 누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마찰 스파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인화성 가스를 비우지 않은 채 버린 탓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압력이 높아져 폭발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카통이나 부탄가스처럼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뾰족한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거나 발로 꼭꼭 밟으셔서. 흥덕구는 가스를 비우지 않은 채 스프레이 수십 개를 버린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자영업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기관으로 착각할 만한 업체명을 써가며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팀장 명함을 건네고 서류 더미를 꺼내놓더니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식당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익숙한 명칭에 아무런 의심 없이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민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소상공인이라니까 요식업에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저기를 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명함이 줬으니까 그거 알고 그냥 하지만 이 남성은 상호가 유사한 정부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보험중개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음식점 주인들은 진짜 정부기관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환급해준다 하니까 핸드폰 번호하고 잡자 번호를 적어달라 하더라고. 그래 적어줬지요. 최근 경찰 지구대와 외식업 중앙회에는 이처럼 정부기관으로 착각해 개인정보를 적어줬다는 신고와 속을 뻔했다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필로 직접 개인정보를 써준 터라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디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대출권이라는 그런 거 많잖아요. 무엇을 활용할지, 우리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해 강감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정부기관과 유사한 상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유사 상호 업체도 많이 있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적은 없다는 입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와 직접 상담을 거쳐 동의를 얻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뭐 일부러 속여가지고 가져가는 건 아니고 다 고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사인해줘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험중개업체라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개인정보를 유사한 상호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오해해 건네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함께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안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단이나 센터를 사칭한 유사 민간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좀 요구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잘못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한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당 소속 5선인 청주청원 변재일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선당 호사의 정신으로 국회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충북 출신으로는 김정호, 이용희, 홍재영 전 의원 등이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수소버스와 트럭 등 수소 연료 중대형 차량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수소 상용화 쌍용차 부품 시험 평가센터가 음성 선봉 일반산업단지에 착공했습니다. 26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 시설을 짓게 됩니다. 초고압 용기 부품 시험동과 가연성 가스용기 시험동 등을 갖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중대형 차량을 시험 평가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국가수소안전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충북 혁신도시에 모여 있다면서 이 지역을 국가수소안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능 성적을 둘러싼 충북의 학력 저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52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40억 8천만 원을 지원해 학업 설계 워크북 활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습 코칭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학교별로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개선을 촉구하며 충북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천여 명의 현장 출동 소방관들에 대해선 3조 1교대 근무 체제로 개선됐지만 일부 지역 구조대 등 6곳에 대해선 긴급 출동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로도가 높은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똑같이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3조 1교대 근무를 대다수가 선호하는 만큼 3개월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안착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이제 각종 민원도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등 민원 업무를 단순 상담이 아니라 실제 처리하는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시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수어 인식 기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대전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작하시려면 민원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인공지능 안내사가 음성과 수어를 이용해 민원 신청을 돕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민원 처리 서비스 단말기 누리온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비롯해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7가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AI가 처리한 민원 결과는 바로 누리온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굳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단말기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등 8곳에 우선 설치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많았죠. 도입돼서 저희가 이 복지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또 음성과 수어 인식 기능도 갖춰 시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고령층 등의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작년 5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민원 처리 서비스 누리온을 5개구 전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추복 도민체육대회를 100일 앞두고 옥천군이 성공을 기원하는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옥천군은 포도와 복숭아나무 모양의 소원나무에 소원이 담긴 메모지를 매달고 올해 도민체전이 사고 없이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올해 충북 도민체전은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일부 성인 유료 예방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 없이 운영하는 성인 유료 예방접종은 B형 간염과 신증후군 출혈열을 우선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장티푸스, 파상풍, 백일해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를 무상 공급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은 올해 269개 농가에 11.6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렁이 식성을 이용해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에 대비해 우렁이 반사 전 농뚝을 높이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동 와이너리와 계명대가 손을 잡고 영동 와인 수출길 개척에 나섭니다.
영동군 13개의 와이너리가 참여한 영동와인연구회와 계명대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바이어 발굴과 통번역, 해외 마케팅 등 영동와인을 소재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무역 실무 전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포도 생산지로 국내 유일의 포도 와인 산업 특구인 영동군에는 현재 1개의 기업형 와이너리와 40여 개의 농가형 와이너리가 각자 고유의 제조법을 이용해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옥천 재난극복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옥천군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재난극복지원금을 신청한 4만 8천여 명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률은 96.3%로 옥천군은 신청기간에 출생신고한 아이의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이 밖에 가정의 달인 5월 소비 촉진을 위해 향수 오케이카드 인센티브를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청주고위제박물관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단체 관람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청주고위제박물관 단체 관람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한 번에 40명까지 가능하며 정기 해설도 매일 4차례 진행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앱을 깔 때 결제 생각은 안 하는 당신의 플레이를